이제 갑자기 보이부가 들어오면 탈출하기 위해서 집에 이제 제일 마지막 끝방에다가 제가 천정에 이제 비상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집에 가는데 집사람이 막 보이원한테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고 무슨 잘못이냐 하니까 그 사람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제가 집사람을 데려왔는데 하는 소리가 기다리는 동안에 보이원들도 술을 좋아해요. 북한 보이원들도 집사람이 기다릴 동안에 한 잔 좀 드릴 테니까 그래가지고 술을 지금 꺼내놨는데 이 바보 같은 술 한 잔 마셨어요. 제가 탈북 갈 때 경비대가 가장 접근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쫙 갔다가 딱 했다가 딱 보고 또 이렇게 하면 기부작용을 해서 거기까지 넘어갔어요. 그 7천년 가지고 널 뽑을 거니까 넌 내 말 따라야 된다. 내가 만약 7천년 내놨다가 얘들 안 받으면 몰라. 난 이 사람하고 관계없으니까 시루, 간도 넘겨보내. 이렇게 하고 돈 넣고 나는 신호 갈 테니까 내가 절대로 포기하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제발 살려달라 이렇게만 하고 말하라는 거죠. 막 그 말 하니까 알았어. 그러는데 쟤네끼리 뭐 쑥덕쑥덕 하는 거예요, 세 명서. 근데 겨울이니까 이 창문에 있잖아요. 네. 나를 등지고 지금 쟤네끼리 쑥덕거리는 게 그 얼굴이 다 보여요. 머리 숙여서 딱 보니까 그 살기 뛴 웃음들이 막 그 이제는 자기네가 그동안 가져오면 세 명이 나눠 먹죠. 네, 일부 조금 이제 아마 우리다 바치고 나눠 먹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그 잡아오면 그다음에 제일 쓰고 마지막 그 마지막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알죠 그걸. 그렇지만은 무조건 집에까지 나가는 게 전 임무였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라디오를 제가 6년 듣다 보니까 라디오를 듣거나 아니면 뭐 할 때마다 이제 갑자기 보이부가 들어오면 탈출하기 위해서 집에 이제 제일 마지막 끝방에다가 제가 천정에 그 이제 비상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비상구를 만든 게 제가 그때 딱 생각나가지고 자, 내 무조건 집까지 가야 된다. 그래 이 사람들이 쟤네끼리 지금 3명 쑥 끓이다가 한 명이 따라 내려왔어요. 제 앞에서 권총을 탁 꺼내가지고 개빨리 툭툭 이렇게 하는 흉내를 내더라고. 딱 넣고 그러니까 이제는 뛰면 안 돼. 총이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나를 쪽지 채운 채로 그리고 지금 나를 지금 데리고 내려갔죠. 그래서 데리고 내려가는데 제가 한참 거의 집까지 갈 때도 그때는 이 고문당했을 때 그렇게 아프던 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약간 아파도. 어떻게 하면 속이는 지금 그러니까 두 가지였어요. 비상구로 간다거나 아니면 비상구로 못 가더라도 집에 가면 야는 권총이 있지만은 집에 가면 겨울에 항상 불 때다 나니까 도끼가 있어요. 무조건 죽음을 각오하고 야은하고 내 싸워야 된다. 뭐 이런 각오가 생긴 거죠. 그래서 집까지 갔는데 불사 이놈이 지금 들어가자마자 북한은 또 추우니까 있잖아요. 겨울 추운 집이니까 집을 짓는 게 부엌이 있고 부엌 거쳐서 아랫방 들어가고 그러니까 종주방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거실이죠. 거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옥방 들어가고 이렇게 쭉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부엌에서 불 때니까 그 온기 때문에 밖에 찬바람이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이놈은 아래 부엌 통해 가지고 종주방에 딱 앉아가지고 그러면 제가 들어가면 나올 데가 없는 거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지금 딱 앉아가지고 입구는 그 앞에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알죠. 왜냐하면 겨울에 창문들은 다 이제 겨울 등하간제라고 해가지고 다 막기 때문에 안단 말이에요. 밖으로 못 나간다는 거. 그리고 북한은 도둑이 많다 보니까 창문에 다 살창을 댔습니다. 도둑이 못 들어오게. 그러다 보니까 창문은 사람이 겨울에도 절대로 못 나가. 여름은 좀 괜찮아도. 그러니까 이건 알기 때문에 딱 앉아가지고 들어가자마자 제가 예비 핸드폰을 먼저 딱 들어가서 하나 갖다가 딱 줬어요. 그리고 돈 가지러 들어가는 척 하다가 그다음부터는 그 기회죠.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이미 전부터 제가 라디오 들으면서 그 비상구 만들 때 압니다. 그때 이제 와이프가 그 사람 들어오니까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고문했냐. 얼굴 막 시퍼렇게 됐으니까, 새까맣게 막 됐으니까. 근데 그때 이제 들어가기 전에 쪽지에 했던 걸 내가 그랬죠. 집에 들어가는데 내가 도망치겠냐. 보이는 권총도 다 있는데 이거 좀 풀어주면 안 되겠냐니까 그때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푸는 상태에서 제가 집에 들어갔죠. 근데 고문당했으니까 얼굴 풀었는데 내려가기 전에 애들이 그 어지러운 걸려가지고 밖에서 그 찬물다 막 이렇게 짜서 내절로 막 닦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절로 막 닦다 보니까 막 피투성이 있지만은 그래도 좀 피가 좀 약간 좀 없어진 상태로 집에 갔는데 집사람이 막 그 보현한테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니까 무슨 잘못이냐 하니까 그 사람은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제가
야 가만히 있어, 내가 잘못된 게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니까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하고 지금 그런 찰나에 제가 지금 핸드폰을 갖다 딱 주고 두 번째 지금 돈 가지러 들어가는 것을 하다가 바로 마지막 끝방에 가가지고 원래 뛴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면 밖에 옆집에 그 마당이 떨어집니다. 그래 떨어지니까 그 네. 비상구를 네. 계획적으로 앉아 이런 사태를 예비하고 사실 이걸 예비한 건 아니고 라디오를 들으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라디오를 보관하기 위해서도 이제 비상구 올라가서 꼭대기다 감출 때도 많았고 감추고 그러니까 라디오를 두 군데 감췄는데 보통 그러니까 보기 가면 찬장 있잖아요. 예. 근데 북한에서 제가 라디오를 하면서 그 라디오가 좀 크잖아요. 예. 제가 가지고 그때 라디오가 이제 카세트식 라디오였어요. 밑에는 카세트 있고 그걸 제가 받아가지고 다 뜯어가지고 아래 기판 있잖아요. 기판. 예. 그 기판만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좀 땜나비랑 이런 거 좀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 기판에다가 12V 이제 그 더는 넣을 수 있는 단자를 꽂을 수 있는 그걸 이제 붙이고 그다음에 이 그 다이얼 돌리기 있잖아요. 그것도 그 기판에서 다이얼 돌리게 꼭 있잖아요. 거기다 이제 사람이 손잡고 돌릴 수 있게끔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어폰도 꽂기고 다 돼 있고 그러니까 기판이라는 게 얇잖습니까? 네. 듣고 나서는 그 기판을 그대로 비닐줄에다 싸가지고 찬장 띄고 짜면서 거기다 딱딱 감추고 냈거든요. 그리고 제가 몇 달 동안 어디에 출장 간다거나 뭐 이렇게 좀 집을 비울 때는 며칠 동안 그럴 때는 혹시나 해서 찬장에 걸 뽑아가지고 그 비상구에다 올라가서 감추고 그 다음에 이제 라디오 듣다가도 전파에 걸려가지고 보이부가 들이닥치면 문 거는 채로 이제 올라가서 도망치려고 하는 걸 해서 비상구 만들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저한테 마지막 탈북할 수 있는 큰 돈이 진짜 정말 저희 생명 통로죠. 생명 통로에 그게 됐죠. 근데 그래 떨어져 가지고 이 보현이 한 거의 10분 동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후에 집사람을 데려왔는데 하는 소리가 기다리는 동안에 보현들도 이 술을 좋아해요. 북한 보현들도 집사람이 기다릴 동안에 한 잔 좀 드릴 테니까 그래가지고 술을 지금 꺼내놨는데 이 바보 같은 놈이 술 한 잔 마셨어요. 그러면 한 15분 끓은 거예요. 그동안에 제가 들어가니까 야 왜 안 나와? 그러면서 우리 아들애 보고 저 가봐라 했는데 우리 아들애도 눈치 빠르니까 제가 없지만은 딱 들어가서 제가 없는 거 알면서도 나가지고 보현을 보고 얘 무슨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현도 지금 안심하고 좀 또 있다가 보니까 너무 안 나오니까 보현이 직접 던지가지고 이게 프레시잖아요. 가지고 들어와서 딱 빛이 보니까 퐁 뚫어진 비상구를 받은 거죠. 그 상태 제가 지금 떨어져가지고 옆에 마당에 떨어졌는데 옆집에 개를 기릅니다. 네. 개 짖는 소리도 못 들었더라고요. 근데 듣긴 들었어도 북한은 겨울에 개 짖는 소리가 많이 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가 떨어진 소리라고 상상도 못하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날로 제가 나와가지고 압록강 걷었죠. 도항을 한 거죠. 진짜 그럼 깡도강이네. 깡동학이죠. 한마디로 깡동학이죠. 네. 예. 제가 북한에 있을 때 국정경비대 제가 친한 친구들 군대들 몇 명 됐습니다. 왜냐면 가들한테 돈 주고 제가 물건도 보내고 들여오고 또 걔들 통해서 제가 중국에도 몇 번 넘어갔습니다. 물건이 만약 안 오거나 하면 직접 가서 물건 또 그 대방 만나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도강 루트를 알아셨구나. 잘 알죠. 중국도 건너는 제가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그 경비대를 찾으려고 해도 새벽인데다가 또 그 당시에 건물이 붙었었어요. 그 경비대. 그래서 혹시 경비대 가까이 갔다가 잡힐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무조건 죽음을 각오하고 넘어가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때 2월 달이면 북한은 11월 달에 눈이 오잖아요. 예. 눈이 오면 그 눈이 온 게 다음에 한 3월 달 말까지는 눈이 녹지 않습니다. 그리고 압록강이라는 거는 그 압록강 자체가 겨울에 얼어가지고 보통 두께가 한 1m로 옵니다. 1m.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넘을 당시는 압록강 물 자체가 얼음에다가 눈까지 쌓여가지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사람이 넘어가면 그 발자국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비대는 항상 그 발자국 때문에 신경을 쓰고 통로를 아는 거죠. 그래서 제가 탈북할 때 경비대가 가장 접근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압록강에도 이제 그 동리가 많은 쪽에는 경비대가 촘촘히 있고 동리가 없이 바위 벼랑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 그 고향 해산 쪽에 보면 얼룩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산 비탈에 강이 이제 불 끼고 있는데 경사가 굉장히 급합니다. 거기는 보통 이제 그 일반 탈북자도 붙기 어렵거든요. 네. 제가 택한 이유가 거기는 그래도 경비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가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그쪽을 택해가지고 이제 넘었는데 넘는 것마저도 경비대가 2시간에 한 번씩 이제 교대를 하거든요. 네. 근데 교대하는 시간을 이제 제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얘들이 교대하는 게 1시, 뭐 3시 이렇게 교대할 때가 있고 드문드문 이제 바뀌어가지고 또 호수 시간 혹은 딱주 시간 이렇게 바꿔요. 근데 그때는 호수 시간대였거든요. 그래서 딱 지키고 있다가 그 시간대가 돼가지고 5시 정도 되니까 경비대가 이제 바꿀 때는 얘들이 먼 데서 발자국 소리가 나요. 밤이니까. 아차, 경비대가 이제 바꾸는 시간이구나. 딱 인사 보면 경비할 때 이제 바꾸는 순간에도 뭐 서로 인사를 해요. 이상 없으면 뭐 이렇게 하면서 그거 다 듣고 나서 원래 전교대가 들어가고 남은 교대가 이제 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아, 경비대가 위치가 어디에 있구나 하는 것이 알잖아요. 그러면 그걸 피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넘어가더라도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불도 있고, 그 다음에 겨울에 눈이 왔기 때문에 어둡더라도 이제 그 사람이 윤곽이 보입니다. 윤곽이. 아, 이렇게. 그렇지만 할 수 없이 내가 이걸 오늘 너무 못 가면 아침 들어가면 보이부가 비상 이제 폭풍을 만들어가지고 국경을 딱 봉쇄하고 저희 모든 친구, 친척 다 이제 저를 찾으려고 가면 나는 꼼짝없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죽어도 넘어가야 된다 생각해가지고 압록강에 나와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딱 뭐 그때는 기도라는 건 잘 모르잖아요. 북한에서는. 근데 그 국동방송 듣다 보니까 머릿속으로는 그때 하나님 이런 게 있었어요. 그때 제가 정말 이게 하나님 진짜 있다 하면 이걸 날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압록강 넘잖아요. 서랑할 때 서지아는 무조건 총을 쏩니다. 그러니까 넘어가는 순간에 어떻게 하냐면 지그자그형으로 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관계없이 쫙 갔다가 딱 했다가 딱 보고 또 이렇게 하면 지그자그형으로 해서 거기까지 넘어갔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경비대가 눈치를 못했어요. 근데 그게 그 해가 뭐냐면 음력 대보름 전날이었거든요. 그게 제가 그날은 몰랐어요. 그 생각 못했는데 후에 와 보니까 왜 그때 경비대하고 변방대가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그래 기회죠. 그게. 그래서 그때 넘어온 그게 음력 대보름 전날이었는데 북한 중국 애들은 보통 이제 음력설부터 대보름까지 정말 그 보름 동안에 술 퍼먹고 진짜 놉니다. 춘절. 예, 그리고 경비대하고 국경경비대하고 변방대는 음력설 맞으면서 그때는 이제 서로 이제 술도 보내고 막 하면서 술 많이 먹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때 기회가 한마디로 전날에 술을 먹었으니까 이놈들이 예, 그래서 제가 진짜 이제 중국이 그때 바로 이제 압록강 넘어왔고 넘어온 다음에 문제가 진짜 그때 또 힘들었죠. 그때는.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깡도강에서 중국을 넘어왔습니다. 예. 넘어오면은 그때까지도 뭐 핸드폰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없죠, 대방하고 예. 연락할 길도 없고 그것도 없습니다. 예. 없고 네. 그야말로 어떻게 그 살아서 왔습니까? 그게 제가 이제 책을 한번 쓰려고 하는데 진짜 그건 기적 같은 일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고문당했잖아요. 고문당하니까 넘어온 순간에 그래서 점심 참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거 막 이제 기관지 이게 르마김 같이 막 이게 막 속이 끓으면서 뱉으면 이제 가래가 막 나오고 그래서 아차 내가 그다음 이게 막 아픈 거죠. 근데 그래도 이제 가야 된다. 근데 먹을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에서 고문당했기 때문에 고문당하면 이제 마을에 내려갔다가 걸리면 중국 사람들이 신고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북한 탈북자를 신고하면 돈을 줘요. 그러니까 한 명을 신고하면 뭐 1,000유안씩 막 돈을 줍니다. 포상금으로. 근데 저는 딱 걸리는 게 옷도 그대로 지금 북한에서 입은 옷에다가 얼굴 몽땅히 고문당했지 하니까 마을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북한에 있을 때 탈북할 때 이제 어떻게 하면 중국에서 제가 방향을 잡겠냐 해가지고 제가 지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서북 방향이면 심양이다. 항상 서북 방향으로 간다. 해가지고 해를 떠도 해 뜰 때는 동쪽에서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딱 떠가지고 동쪽이니까 동쪽? 그러면 저게 북쪽이 되는구나. 그러면 나는 북서 방향으로 가면 심양이다. 해가지고 항상 그 북서 방향으로 지금 계속 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3판을 헤맸죠. 근데 진짜 제가 7일 동안은 굶었습니다. 근데 그때 먹었다는 게 뭘 먹었냐면 우리 한국은 찔강이라고 하는 그런 산사 찔강이 있잖아요. 북한에는 뭐 있냐면 대신에 생열기라는 게 생열기 이름이 북한 생열기인데 찔강이하고는 다른데 산열매예요. 산열매인데 중국. 중국과 북한도 있고 중국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마고원이 많은 건데 겨울에 눈이 와도 그 열매는 잎이 다 떨어지는데 열매만은 있어요. 그게. 그래서 씨를 먹으면 안 돼요. 씨 먹으면 완전히 이게 변이 못 나가요. 변 딱 굳어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씨는 버리고 그냥 알만 먹죠. 알이 그 살 자체가 과일 열매니까. 그때 이제 산에서 먹었다니 그거밖에 먹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가 제가 지금 막 가는데 묘지 있잖아요. 산에 있는 묘지들에 중국 사람들은 음력설이 올라와가지고 산에 와서 제사 지냅니다. 중국은. 근데 그때 제사 지내면 먹었던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짐승이 다 먹어서 없어요.
근데 남는 게 뭐에 남냐면 술하고 생수가 남는데 생수는 얼어가지고 온 생수기 때문에 그건 제가 잡아가지고 이제 눈이 있으니까 할 수 있지 나무에다가 막 이렇게 찢겨놓으면 생수가 그 통 안에서 바사지잖아요. 그러면 꺼내서 그거 먹고 그 다음에 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술이 엄청 세잖아요. 42% 막 38% 되니까. 술은 얼지 않았군요. 안 얼죠. 근데 그 술이 이제 버놓고 남는 술들을 야들이 가지 안 가고 그대로 이렇게 놓은 게 또 있어요. 진짜 그때 그 술이 내가 그때 이 알코올 자체는 에너지가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제가 진짜 거의 한 4, 5일 정도는 그 술로 제가 연명을 했거든요. 조금씩 마시면 그 다음에 출동이 열이 나고 그 다음에 막 힘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산판 헤매면서 밤에도 이제 자지 못합니다. 밤에 자다가는 영하 26도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얼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못 자고 계속 걷습니다. 산판 헤매고 그러다가 낮에만 되면 이제 12시부터 1시 그때 딱 이제 해가 딱 비칠 때는 나무 거기다가 이제 그러니까 옷도 지금 중국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산판에 보면 이제 쓰레미장들 들어있어요. 마을 주변 그 산 옆에는 거기 가서 그 쓰레미장 뒤지면 버린 옷들이 있는데 그 버린 옷들 자체가 꽁꽁 얼어가지고 눈 맞고 녹았다 하다 보니까 완전히 쇠판처럼 딱 쇠판대기 같아요. 그걸 이제 바에다 막 두드려가지고 나무다 두드려가지고 가다가는 이제 낮에 있잖아요. 이 나무 덩굴에다가 이제 쑥 매놓으면 햇볕에 그게 이제 입을 수 있게 돼요. 그러면 북한 옷은 버리고 중국 옷을 다 갈아입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잡힐까봐. 모자도 중국 모자 있잖아요. 중국 모자 그거 쓰고 완전 보면 중국의 한마디로 그 중국 꽃제비 거지 그런 완전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헤매면서 정말 그랬는데 제가 그때 이제 산에서 고생하면서 어느 정도냐면 사람이 굶으면 그 착각이 많아지고 귀신도 옵니다. 제가 그렇게 많이 듣던 귀신을 진짜 탈북하면서 봤거든요. 진짜 귀신도 막 보고 그 다음에 사람이 굶으면 있잖아요. 뭔가 먹이나 먹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초가 밤이었어요. 그때도 막 가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이제 농사 짓는 게 산에 와서 이제 초막 같은 거 하나 지어놓고 농사 짓다가 겨울에는 다 내려갑니다. 그럼 초막이 비어 있잖아요. 근데 그 초막에 들어가면 행여나 또 항상 배고프니까 뭔가 먹을 게 없을까 이 생각해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밤이니까 어둡잖아요. 막 더듬어 보니까 동글동글한 사탕 같은 게 한 3개가 있는 거예요. 와, 이 사탕이 아직도 있지? 이 사람이 먹지 못하니까 상상하는 게 그러니까 사탕이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닌가 사실은. 왜냐하면 있어도 벌써 그 짐승이 먹거나 아니면 벌레가 다 먹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거 사탕인 줄 알고 지금 집어가지고 입에다 넣었어요. 한 장씩 있는데 자꾸 이게 지금 계속 붙어나는 거예요. 그래 한창 보다 보니까 이게 초 있잖아요. 초. 양초를 지금 다 피우고 나서 마지막 꽁초인데 그것도 사탕인 줄 알고 막 그렇게 지금 고생하면서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내가 북한에 있을 때 탈북자들이 봄에 되면 그 시신들이 산에 많이 나온다 하던 게 굶어서도 그렇고 이게 내가 그러다 이렇게 되겠구나. 또 옥로를 많이 나요. 북한에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사냥한다고. 그 옥로가 이제 걸리면 큰 야단인데 저는 그래서 옥로는 다행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옥로가 뭐죠? 그러니까 옥로라는 게 뭐냐면 짐승 잡으려고 이제 그 덫을 놓잖아요. 그 덫을 북한은 옥로라 그래요. 옥로를 덫을 놓는데 그 덫에 이제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어떤 건 완전히 발을 완전히 못 쓰게 만드는 게 있죠. 근데 제가 한 번은 막 가는데 이게 눈이라는 게 있잖아요. 막 바람이 불면 골짜기로 눈이 메어버립니다. 그러면 길을 몰라요. 한참 가는데 훅 빠지는 게 순간에 지금 키 막 넘을 정도로 됐는데 그래도 겨우 걸태가지고 한 이만큼까지 눈에 빠졌어요. 그때 생각나는 게 안 되겠다. 내가 이러다가는 먹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산에서 내가 눈 속에 길이 파묻혀가지고 죽겠구나. 그래서 이제는 결심한 게 죽더라도 이제는 또 도로로 나간다. 그래서 제가 도로를 나갔습니다. 그때 그 도로가 북한의 중국에서 남강도로를 해서 신양까지 가는 긴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 도로를 제가 지도 공부해서 알죠. 그래서 이제 도로를 나가되 이제는 무조건 차들이 지나갈 때마다 숨는다. 그리고 만약을 생각해서 중국도 있잖아요. 개인이 걸어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도로에. 그래서 북한은 진짜 도로에 차가 없으니까 걸어다니는데 중국은 그래도 오토바이나 타고 다니지 차는 다 차지 뭐 사람이 걸지는 않죠.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혹시 트이면 정신 나간 사람으로 둔갑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기다만 나무 장작을 하나 지팽이 같이 하나 만들어가지고 어떨 때 차 멀리 지나가면 막 그걸 막 그러니까 마을 오구 쪽에서는 막 흔드는 신호하면서 딱 정신 한자처럼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없는 마을 오구 아닐 때는 길에서 이제 보이면 무조건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가 이제 앞에서나 뒤에서 소리가 나면 그것도 순간에 가서 숨는 거예요. 네, 숨었다가 또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막 계속 걷는데 걷다 보니까 몇 번은 이제 사람을 가다 보면 이런 생각 들어요. 너무 배고프니까 야 내가 진짜 이렇게 굶어 죽을 바치고는 모험수를 해보자 하니까 위에 따라 떨어지는 집 있잖아요. 그런 집에는 제가 목숨을 각오하죠. 그것도 이제 네. 가가지고 중국말 조금 하니까 좀 물 좀 달라, 그다음에 뭐 빵 좀 달라 이런 말을 좀 해요. 그러면 얘들은 떼고 말아요. 왜냐하면 중국말 자체가 이제 송조가 있잖아요. 1성, 2성, 3성, 4성 이 송조가 있는데 제가 혼자 자습하다 보니까 송조를 잘 모르니까 벌써 알아요. 근데 그 중에 조선족들이 많잖아요. 저 중국 쪽에도. 근데 이 사람들 자체가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도 무릅쓰고 제가 한 번은 갔는데 한 분이 고마운 분인데 그때 7일 만에 처음 먹어본 게 빵을 먹었어요. 이 등기빵인데요. 가마다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반죽해가지고 효모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베이지 그 소다 있잖아요. 그 소다를 넣어가지고 베이킹 소다 그래가지고 부푼 그런 빵입니다. 등기빵인데 그거 하나 주더라고요. 야 그거 진짜 그때 처음 그때 나사를 먹어봤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탈북했는데 어떻든 제가 거의 한 보름 동안은 그렇게 무인징역에서 고생을 했죠. 도로를 헤매고 산을 헤매고 네. 보름. 거의 보름 동안. 근데 먹지 못한 거는 거의 한 일주일 동안은 술하고 생열기하고 뭐 그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보름 동안 뭐 어떤 분을 만났다면서요? 네, 그러다가 제가 정말 고마운 분 봤죠. 이제는 보름 되니까 좀 먹고 뭐 둘 하다 보니까 이제 얼굴도 좀 많이 좀 나아졌고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변방대가 이제 밀수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경비대가 밀수하는 것처럼 중국도 이제 변방대가 밀수해요. 근데 한 번은 지금 밤 9시가 됐습니다. 막 걸어가는데 근데 그때 이제 앞에서 차가 타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 오는구나 하고 딱 숨었어요. 숨었는데 그 다음에 차가 딱 지나갔잖아요. 대꾸나고 다시 또 길에 나서가지고 또 걸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 꽃갈 추우니까 꽃갈 이렇게 뒤집어 쓰고 막 걸잖아요. 그 소리가 들어야 되는데 내가 걸는 소리에 숨소리 때문에 뒤에서 그 차가 내가 숨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몰랐으니까 뒤에서 불을 켜지 않고 조용히 차가 지금 싹 오는 걸 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걸으면서 씩씩거리면서 숨소리 나니까 차가 싹 오더니 갑자기 지금 옆에 차가 하나 딱 서던 게 불을 딱 켜는 거예요. 차 이게. 그 다음에 들켰는데 문 딱 열던 게 거기서 지금 중국말로 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지금 야, 너 어디서 사는 놈이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18도구다 해서 뭐, 어쭈 뭐, 18도구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성조가 딱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지금 그 변방대가 밀수하다 보니까 그 변방대 옆에 밀수하는 사람이 조선족이 있어요. 같이 하는 사람이. 왜냐면 밀수하려니까 변방대는 한족이고 하니까 말을 모르니까 조선족이 한 40대가 됐는데 그 친구가 같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나보고 야, 이 새끼야, 너 조선에서 넘어온 거 아니야? 이렇게 소리 말하는 거죠. 그래. 아니다. 이렇게 지금 나 이게 부수하면서 막 중국말 아니라고 말했어. 그러니까 야, 임마, 너 지금 말하는 게 지금 중국말 해도 지금 다 거짓말이야, 이 새끼야. 너 솔직히 말해.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 근데 가만 엎드려 있는데 야, 일단 차에 타라. 그래. 저 그대로 갈 거야 하니까 야, 타라 이 새끼야.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변방대 장교예요, 장교.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탔는데 얘들이 차 끌고 쫙 가던 건데 그다음에 외진데 딱 희한해요. 그래놓고 지금 나보고 솔직히 말하지 않으면 바로 지금 넘기겠다. 너가 지금 조선에서 안 왔다 그러는데 분명 넌 왔어. 너 얼굴 보니까 지금 어디가 내 맞았는데 너가 쏘토라는 게 중국말로 이제 도둑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중국에 넘어와서 쏘토하다가 매 맞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보이브서 맞은 그걸 가지고 지금 중국에서 지금 이게 도둑질하다 지금 매 맞은 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그거 아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솔직히 말하겠다. 나는 이렇게 돼가지고 북한에서 보이브한테 맞고 넘어왔는데 넘어가면 난 죽는다. 제발 좀 살려달라. 그리고 내가 한국에 제 친구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이제 앞으로 이제 한국 가게 되면 좀 도와달라. 그러면 내가 나를 도와준 모든 은혜를 갚겠다. 그러니까 너 어떻게 널 이해를 못하겠어.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나한테 타라 해가지고 타는 게 어느 집에 갔어요. 그 집이 장교네 집이 있는데 그 변방대 장교가 압록강 옆에 이제 집을 지어놓고 중국집인데 와이프는 젊었습니다. 젊었는데 와이프는 그 매장을 해요. 매대를 운영하고. 근데 매대도 하는 게 중국은 식당이 강원도에 있고 부엌이. 그럼 들어가는 입구는 그 마작을 치잖아요. 마작 치고 옆에는 그 매장이 있고 그 장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엌 끝에 안방에 들어가면 그 안방이 지금 자기네 그 이런 살림방이에요. 사랑방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들어가니까 그게 이제 전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화 가지고 번호를 대. 그래서 내가 저 번호 친구 전화번호 기억했던 게 있으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화번호 가지고 전화를 막 하는데 딱 걸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 인정하지 않냐. 나는 이렇게 탈북하려고 그 친구한테도 미리 지금 탈북하겠다는 의사를 말했고. 중국에 있는 친구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중국에 있는 그 친구한테도 전화 좀 하고 둘 다 확정하니까 얘들이 아 맞구나. 그렇지만 우리는 널 못 살려준다. 2만 위안을 내. 왜냐하면 우리는 변방대 장교고 그리고 얘들이 그 기간 동안에 그저 이제 그러니까 돈을 가져오겠다고 하는 친구가 그러면 갈 거니까 기다려달라 하니까 그동안에 날 잡아놓은 거예요. 인질로. 그래서 내가 이틀 동안을 잤는데 잘 때마다 보니까 밤마다 얘들이 밀수하는 거예요. 그날도 지금 9시 잡혔잖아요. 밤새 지금 들어가서 나한테 북한 들어가서 밀수를 한다? 그러니까 북한에 안 들어가고 예. 압록강이 있고 예. 얘네 집은 압록강 옆에 지금 중국 쪽에 있고 예. 이 건너는 지금 북한 땅인 북한 거예요. 땅. 근데 이 북한의 경비대가 제가 지금 나보고 들어가 자라 그러면서 들어가기 전에 배고프다고 좀 먹을 거 좀 달라고 또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좋아 먹을 거 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뜨끈한 국을 처음 먹었어요. 중국식 그 국인데 그걸 먹고 그다음에 배부르고 한데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긴장하니까 잠은 안 와요. 근데 조금 자다 떴다 하는데 좀 있다 보니까 목포 뒤집어 쓰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무장을 한 북한 경비대가 북한 밀수꾼 3명을 끌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가지고 넘어와서 구리 있잖아요. 구리도 넘겨주고 북한산에 약초도 주고 매장에서 지금 고르더라고요. 담배 저거 무슨 저 바트 담배 무슨 담배들을 달라 뭐 달라 술 달라 이렇게 해서 싸가지고 넘어가요. 근데 나는 지금 목포 뒤부순 채로 지금 일을 안 하고 다 지금 듣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변방대 장교하고 북한 경비대가 지금 밀수하는 현장이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얘들이 그날도 밀수하려니까 그 인근에 사람이 없어야 되니까 그걸 지금 보던 가중에 내가 딱 잡힌 거예요 지금. 그때 변방대 애들이 그놈이 마지막에 2만 위안 달라서 난 하여튼 우리 친구한테 좀 전화해가지고 친구가 왔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내가 지금 돈 2만 위안 없으니까 7천 위안 가져왔는데 내가 한국 무조건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할 수 없다. 내가 전화하다 잡혔으니까 자기가 안전하게 다 차까지 준비해놓고 나를 기다렸는데 내가 잡혀서 소식이 없는데 보이부 잡힌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든 내가 한국 가면 돈 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7천 위안은 가져왔다. 내가 2만 위안 요구한다니까 이 친구가 또 중국말 잘하잖아요. 조선족이니까. 그래서 이 변방대 애들하고 만나가지고 협상을 했어요. 했는데 7천 위안 하니까 이놈들이 안 돼. 그 돈 가지고 만약 문제가 없다는 생기면 우리가 처리를 못한다. 그러니까 이 변방대는 뭐냐면 돈 벌자는 목적도 있지만은 훗날에 내가 무슨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문제가 되면 자기네가 그 돈 가지고 이제 다 임마금 한다는 거예요. 책임. 그래서 내가 이거 정말 친구 보고도 좀 돈 좀 더 가져와서 좀 어떻게 도와달라 하니까 친구가 하는 소리가 똑똑해요. 야, 내 말 들어봐. 작년에 한국 와서 좀 만났어요. 한국 왔었어요, 그 친구. 근데 그 친구 하는 소리가. 그 친구도 한국에? 그러니까 조선족인데 한국이 또 놀러 왔댔어요. 넘어왔어요? 네, 놀러 왔죠. 근데 놀러 왔다? 그래, 같이 만나서. 근데 그 친구가 그때 똑똑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제 내가 그 7천 위안 가지고 널 뽑을 거니까 넌 내 말을 따라야 된다. 내가 만약 7천 위안 내놨다가 얘들 안 받으면 몰라. 난 이 사람하고 관계없으니까 싫으면 간도 그리고 넘겨보내. 이렇게 하고 돈 넣고 나는 신용할 테니까 내가 절대로 포기하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제발 살려달라 이렇게만 자꾸 말하라는 거죠. 그래 알았다. 딱 그래서 짰어요. 순간이고 짰어요. 그거는. 그래가지고 지금 있는데 얘들이 지금 앉아있는 방이야 딱 들어가던 건데 그래 안 되겠냐 하니까 이놈들이 지금 중국말로 막 또 서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좀 있다가 그 친구가 돈 딱 걷어지던 건데 모른다고 탁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지금 안쪽에서 보잖아요. 딱 보니까 와 진짜 저렇게 나가다가 진짜 너무 어찔까 겁이 나더라고. 그럼 난 넘어가면 바위부디가 끝이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도 나한테도 말한 이야기 있으니까 그러지 않겠지 하면 나가면 제발 좀 하는데 이 친구는 야야 관계없어. 내가 왜 너한테 내가 무슨 돈 뭐 이렇게 하면 그러면 지금 내가 이제 가서 돈 줄지 않을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면 딱 나가는 거죠. 나가니까 얘들이 이렇게 쑥쑥 하던 건데 뛰나가더라고요. 근데 와 오라 하던 게 됐어 7천이다. 그래가지고 7천이 나가지고 그냥 그 친구한테 나를 인계주고 그 친구가 바로 전화 나오면서 전화해가지고 한국 브로커를 잡아줬어요. 그 브로커들이 딱 오더라고요. 브로커 애들도 2명이 왔는데 차를 딱 가지고 와가지고 저보고 좋다. 우리가 전문 브로커 하는 거니까 나는 그랬죠. 나는 좀 제발 좀 빨리 보내달라. 왜냐면 좀 있으면 나를 잡으러 이제 북한 보위부가 이제 넘어온다. 무조건 좀 빨리 도와달라 하니까 얘들이 그때 뭐라 그러냐면 좋다. 빨리 가는 방법이 있는데 비행기 태워 보낼게. 너무 기뻐가지고 비행기 태워달라 막 그랬어요. 근데 비행기 태워달라니까 얘들이 오케이 딱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비행기 타려니까 여권을 하나 만들어준다. 근데
들어봐라. 여권 그 당시 있잖아요. 탈북하려면 중국에서 오는 비용 200만밖에 안 됩니다. 200만 한국 돈으로. 근데 여권만 두고 들어가려면 한 900만 든대요. 그러면서 900만 정도 드니까 지금에 비하면 그것도 싼 거지. 네, 그렇죠. 예. 지금은 그렇게는 못 옵니다. 근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900만 내도 괜찮다 하니까 난 1000만도 괜찮다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 좋아. 그러면 할 거니까 그다음에 애들이 또 전화하던 그 사진사 하나 데려왔어요. 사진사가 사진 찍더라고요. 이렇게 저를. 그래서 제가 지금 매 맞은 게 아직도 10% 이물었잖아요. 사진 찍는데 그때 제가 포토샵이란 말 처음 들었어요. 포토샵을. 포토샵. 얘를 가지고 노트북 입에 놓고 내 사진 가지고 막 해서 폰을 옷에 치워. 옷에 치워놓고 그 다음에 하는 소리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보내줄 거니까 한 거저 조금 며칠 좀 더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약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약을 가지고 계속 발을 해요. 이거 퍼는 게 없어져야 된다고. 그래 포토샵을 가지고 그다음에 여권을 자기가 만드는 시간이 걸린대요. 그래서 그동안 기다리를 하면서 저를 거기서 이제 심양까지 끌고 나가가지고 심양 그 서탑에 있는 그 어느 아파트 있어요. 방디에 갔구나. 그러니까 서탑 방디 높은 높은 애 맞아요. 거기. 예, 가봤어요. 민박 하는데 나 중국 가면 거기 가야 돼. 거기 나를 넣더라고요. 넣어가지고 그게 방디 민박이라. 네, 그래서 그래서 먹을 거 다 싸주고 그렇게 하면서 저는 그 안에 이제 같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 보니까 TV가 이제 한국 TV가 나와요. 그리고 저보고도 이제 비행기 탈 거니까 어쨌든 이제 만약 나오면 혹시도 모른다. 거기에 가면은 네. 민박이 아파트 우리 한국 아파트하고 비슷해 똑같아. 네, 맞습니다. 그 방이 한 4개 있고 네. 화장실 예, 저는 3칸짜리가 3칸짜리 있었어요. 방들이 크지 않더라고요. 안 커요. 네, 그게 조금 적은 데 갖고. 작은 방이고. 작은 방. 그러면 거기 방마다 다 화장실은 있더라고. 방마다 다 있진 않았고 그러니까. 두 개는 있었던 것 같아요. 2개는 있었어요? 네,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거기 갔구나. 네, 근데 크긴 모르겠는데 그건 네. 그러니까 다른데 큰 방이 있었겠죠. 대부분 조선족들이 하는 민박집이에요. 그게. 아. 민박집. 글쎄요, 그 서탑이었는데 네, 기억이 서탑. 있어요. 그리고 한 번 저를 또 입은 옷이 좀 그러하니까 옷을 사입힌다고 그 심해 가니까 우이 백화점 뭐 상점이 큰 이제 그 도매점이 있더라. 도매점. 네. 완전 굉장히 커요. 거기 가서 시장. 시장 예 맞아요. 거기 가서 제가 한 옷 딱. 10분 가야 돼 버스. 네, 제가 그때 입었던 옷 지금 기념으로 다 집에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신발부터 해서 100%다 다 이제 갈아입히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나타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처럼 그러니까 여권 자체가 한국 여권인 거예요. 네. 근데 그 당시 2009년도면 전자 여권하고 그다음에 여권이 처음 나올 때니까 옛날 그 구여권이 있을 때니까 네. 구여권을 가지고 지금 댓글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름도 김용수라고 된 이름이 된 여권이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사진만 지금 바꿔 붙여놓고 네. 한번 가져왔더라고요. 이게 남손 여권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남손 사람이다. 네. 가기 전에 내가 CDR 줄 거니까 그 16개 알짜리 그러니까 드라마인데 16부까지 되는 드라마인데 타짜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였어요. 근데 순전히 부산 사람들이 부산 말수에 부산 말수인데 전문 이제 카드 놀이하면서 그 도박하는 그런 이제 네. 그 드라마였는데 이걸 계속 보라는 거예요. 이거 봐가지고 말씨를 익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때 제가 말씨 좀 익혔거든요. 부산 말 좀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다가 만약 공항에서 뭐라고 물어볼 때는 부산 말씨 이렇게 딱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알았다고 이렇게 하고 지금 제가 다 준비를 했고 그때 그래서 20 살다가 한 번 거기 있을 때 리바라를 한번 나갔고 그다음에 식당 한번 갔는데 거기 가니까 식당이 한국 식당 음식점이 있었어요. 압구정이라는 그 식당 지금 기억나는데 그 식당에서 이제 음식 먹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저를 또 이제 이발을 해줘야 되는데 이훈이라고 된 그런 이발소였어요. 그러니까 간 곳마다 보면 다 한국식 이런 그런 이발소. 서탑이니까 서탑. 예, 그래서 그 이발도 다 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밖에 좀 구경해보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꼭 밖에 있었죠 집에. 그리고 탈북할 때 지금 오늘 탈북하잖아요. 그 날짜 됐는데 저보고 야 오늘 가는 날이다. 그래서 제가 나섰는데 딱 나가려고 하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딱 이 친구들한테 전화 와가지고 전화 받던 건데 야 정황이